안녕하세요. 지금 마린시티에서 언진수학원에서 수학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원장 선생님이면서 마린파크 상가의 총무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집합 건물에서 어떤 그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시공사 아니면 그 외에도 각종 이렇게 건물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해서 피치 못하게끔 내용적 능수나 여러 가지를 절차를 밟아서 되도록이면 법적 소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령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아주 가장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지금 합니다. 그 민사건이든 형사건이든 다 아우러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었을 때 먼저 법적으로 가지 이렇게 분쟁이 지금 소송까지 들어갔다고 앉아 해봅시다. 그 법적 분쟁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딱 생겼다. 분쟁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분쟁이 딱 발생했으면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해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3단 논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건에 맞는 어떤 우리가 법 조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상황에 맞는 판례들이 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조문과 판례문을 좀 정확하게 좀 찾아봐야 됩니다. 판례를 좀 찾아야 되는 이유가 판례는 어떤 조문들에 대해서 그 조문들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용어들이 좀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판례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완벽하게 어떤 법 조문이 그 판례에 딱 적용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맞는 조문들이 법 조문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 판례에 요 어떤 사건에 맞는 조문들이 각각 다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또 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이면 B이다 라는 이렇게 지금 대전제가 딱 나와 있다고 합시다. A이면 B이다. 예를 들면 산을 냈으면 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것처럼 3단 논법처럼 A이면 B이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이 사건은 A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취한다. 이처럼 어떤 사건은 A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건은 B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떤 그 분쟁이 앉아 이렇게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한쪽은 원고 측은 예를 들면 A이면 B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자기는 이 사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따라서 B라는 어떤 부분이 B라는 법 조문이 딱 있기 때문에 그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B라는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 손해배상이나 또 형사에 맞는 뭐 어떤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할 건데 또 반대 피고 쪽이나 이쪽은 뭐냐면은 어떤 C면 D다라고 하는 이 조문을 봐가지고 자기의 사건은 C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의 사건은 D로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법적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근데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법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집합 건물에서 명백하게 있죠. 법 조문에 있는 부분을 잘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둘 중에 이렇게 A면 B이거나 또는 C면 D이거나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아주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 분들한테 자무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되는데 대부분은 딱 지정돼 버립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법 조문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 조문이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면 이 어떤 사건은 어떤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법 조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되도록 좀 참조를 좀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어떤 사건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잘 지금 어떤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겠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좀 구해서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설정해 나가시고, 변호사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또 안 되고 그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좀 그 분야에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변호사님이라고 다 아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다라고. 그럼 A면 B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C면 D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본인도 되도록이면 좀 판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찾아보고 변호사님하고 자문 변호사 또다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고 하면 한 몇 번만 나눠보면 뭐 어느 쪽으로 A면 B인지 C면 D인지를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과는 분명히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어떤 법적 소송에서 집합건물에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